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달 부동산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작년 12월 16일 대책과 6월 17일 대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1부는 이렇게 흘러가는 내용들을 한번 설명드리고, 2부는 하반기 어디가 투자처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부동산 강력한 대책이 나왔는데도 왜 이게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오를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릴까 하는 거는 정치나 경제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제로 금리 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지금도 많이 힘들지만 신천지 31번 환자가 나왔을 때 주식 가격이 대폭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20대, 30대, 40대 분들이 동학 운동처럼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에 거의 몰빵을 했죠. 어느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그만큼 금리로는 돈이 안 되니까 주식시장이 그렇게 몰린 거고요.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몰린 겁니다. 그럼 이 하반기 상승 기류는 어떻게 될까? 일단 12월 16일 정책과 6월 17일 정책을 들여다보고 나름대로 해석을 한 다음에 2부로 추천 지역을 말씀드려 볼게요. 12월 16일 정책 나왔을 때만 해도 어마어마한 뉴스, 특히 언론에 있는 보수 쪽 기레기 분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거였지만은 6월 17일 대책만큼 그러진 못했어요. 제가 그동안 계속 올렸을 때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한 6월까지는 그렇게 큰 대책이 나오진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에 담긴 의미가 컸거든요. 그만큼 물량을 많이 소진시키기 위해서 기다렸던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금액들이 더 많이 상승을 하니까 6월 17일 대책으로 인해서 수도권 전반적으로 진짜 이렇게 어마어마한 포스로 온 거죠. 작년 12월 16일 대책이 나왔을 때 많은 언론들에서 엄청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때 제가 동영상을 찍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그때 제가 나름대로 소신 있게 말씀드렸던 거는 이번 6월 달까지는 크게 대책이 나오진 않을 거다. 그 중에 하나가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에 크나큰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매물들을 많이 소진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팔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 계속 부동산 가격들이 오르는 걸 보고 있고 그동안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가 아니면 자녀분들한테 증여를 했겠죠. 그만큼 물량들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효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라디오 채널에 나오셔서 종부세 인상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추후에 어떻게 나올지 변동사항이 있으면 제가 따로 한번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6일 대책 마지막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물건은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6월 17일 정책, 엄청났죠? 왜냐하면 이렇게 수도권 전반적으로 규제적으로 들어갈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경기도권에 사신 분 중에서 내 지역은 아니겠지라고 했는데 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조정 대상이 아니라 투기 과열지구까지 묶였으니까요. 그러면서 그 외에 벗어난 김포나 파주, 제가 그때도 올렸습니다. 여기도 미래 가치가 아주 좋은 데입니다. 근데 여기도 그만큼 또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번 주 한 5일 정도의 규제 지역으로 편성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그럼 김포나 파주만 그럴 것인가? 지방도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경기도권 말고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규제 지역에 들어갈 걸 생각을 하고 최악을 생각하고 투자를 하셔야지, 여기는 아니겠지 하고 투자했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칠 수가 있는 거죠. 부동산 붐이란 건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먼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이건 주식처럼 이게 흐름이 있는 겁니다. 흐름이 내가 지금 거의 꼭대기 흐름이었던 건지 밑에 있는 건지는 진압하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꺾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우리는 인구수도 들고 있는데 많이 장기 불황이 온다고 하면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엄청난 여파가 올 수 있습니다. 묶이면은 한동안 허송세월을 지킬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하시고 잘 판단하셔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6월 17일 정책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재건축에서는 많이 강화가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2년 거주 요건 신설된 게 여파가 크죠. 재건축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2년 거주 요건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거주를 안 하게 되면은 조합 자격도 안 돼서 분양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과 이익 부담금 징수까지 들어갔습니다. 저번에 나왔던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강북권이나 경기도권 말고 강남권은 거의 적게는 2, 3억에서 5억 정도가 나갑니다. 돈이 없으면 쳐다도 볼 수 없는 게 강남권 이제 재건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 법인들, 작년 어디 그 모 채널에서 봤는데 부동산 법인은 절대 안 잠든다는 얘기를 하면서 컨설팅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뭐 이제 유명하신 뭐 유튜버나 이런 그 투자 쪽으로 몰고 다니신 분들이 부동산 쇼핑을 하면서 부동산 법인과 함께 경기도권 매매를 많이 했죠. 매매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로 인해 이번 6월 17일 대책에 한 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동안 법인들이 그 전에 했던 법인들은 이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보통 이제 그 상가 건물이나 월세 받으면서 그러면서 법인으로 좀 세금 혜택을 보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지금은 부동산 법인이 이런 그 월세 수익이 아니라 매매 차익으로 가는 겁니다. 양도소득세가 작거든요. 법인이. 종부세도 그렇고 일본은 세금 혜택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철퇴를 매겼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물건들이 나올까? 이번 년 겨울이나 내년 봄쯤에 나올 겁니다. 많은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종부세가 내년 5월 지나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매물들을 기다렸던 분이 못 사셨던 분들은 이번 겨울이나 봄에 계속 주의를 기다리셔서 보면은 충분히 매입을 하실 수 있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6월 17일 정책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거의 비판적인 얘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거에 대해서 저도 생각보다 거기서 되게 그 맞춰가는 스타일이었는데 이번 6월 17일 정책에도 문제점은 뭐였냐? 실수요자분들한테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당연히 실수요자분들은 규제 지역에서 규제 지역으로 갈 때 이제 수도권 전반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럼 6개월 전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 그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돈이 여유가 없다고 하면은 먼저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기존 주택이 머물 확률이 높죠. 왜냐면 안 팔리면 어떻게 됩니까? 6개월 내에 무조건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좀 그렇다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업을 하다 보니까 보통 전세나 매매나 보도자료도 나왔습니다. 그 질문 자료 보시게 되면은 보통 동시패션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90% 이상이 다 그렇게 해요. 안 하신 분들도 있겠죠. 이걸 하고 후에 팔면 되니까. 근데 그게 기간이 너무 짧아졌기 때문에 살려는 매수 심리가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게 무주택자분들, 생애 최초로 집을 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뭐 집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무주택 하면서 전세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나라사는 뭐 전세자금 대출도 있고 본인이 신용이 좋아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도권 전반적으로 규제적으로 묶였기 때문에 규제적인 집을 살 때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맞으면 팔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재가 들어가는 상황이 된 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저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지금 오늘 찍으면서 봤더니 좀 전에
그 국토부 이제 회의를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생애 최초 주택을 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든 대책을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만이 많죠. 저 또한 이런 데에서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당연히 투기 세력을 줄인다고 하지만 정말 실수요자분들이 이렇게 옮기는 거와 무주택자분들한테 이렇게까지 제재가 들어간 거는 저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도 그전에도 올릴 때도 보완책이 꼭 나와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조금 더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 지금 젊은 세대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좀 아셔서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우리 보완할 수 있는 무주택자 분들과 실수요자지만은 옮길 때도 조금 더 보완책이 좀 나와서 6개월이 아니라 좀 1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빡빡합니다. 사람은 뭐라 세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 현금 부자들은 영향이 없겠죠. 그리고 또 나왔던 게 토지 거래 허가제입니다. 지금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강남권이나 용산이나 이쪽에서는 그 지역에서 집을 살려고 하면은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너 여기 어떻게 샀어? 하면은 저 전세 끼고 투자하고 나중에 들어갈 건데요.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허가를 맡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영향도 또 오다 보니까 지금 제로금리 시대예요. 투자할 데가 없나 이게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묶인 적 말고 그 옆에 있는 지역들이 지금 또 오르고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 저는 참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계속 지금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장기 만약 불황이 온다고 하면은 그 여파가 100% 부동산으로 갈 건데 참 정말 대단하다고 좀 봅니다. 이렇게 부동산 열기 아직도 그 열기가 끊기지 않다는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 그러면 제로금리 시대와 부동산 정책으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많이 금액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정책이 나오게 되면은 한 달 정도 지나봐야지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좀 튀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TV에 나오는 거 보면 금액이 오른다고 하는데 지금 조금 많이 옥죄했기 때문에 매수 심리가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2년 거주 요건이 있고 이런 추가적으로 돈을 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재건축에서 좀 힘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가 뭐냐면은 위기일 때가 곧 기회인 겁니다. 불안할 때가 꼭 기회인 거예요. 지금 현 상황에서 수도권 전반적으로 규제적으로 들어왔고 김포나 파주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투자할 데가 별로 없어요. 어차피 규제 지역에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나 어차피 대출 차이 별로 안 납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권 외곽 지역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서울하고 정부가 밀고 있는 소금융 재개발, 자율주택 정비 사업도 있고요. 얼마 전에 또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 있잖아요. 그거 모르신 분은 제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엄청나게 밀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공공이 참여해서 투명화를 시키고 시간도 절차도 단축을 시켜줍니다. 그만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청량리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기 맥구역 같은 경우도 그렇게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큰 재개발 같은 건 용산, 청량리, 장이동, 마포, 노량진, 상계도 등등 여기 말고 다른 곳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쪽이 더 관심이 맞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재건축하고 재개발은 틀립니다. 재건축은 2년 거주 요건이 돼야 돼요. 이번에 나온 게 재개발은 아닙니다. 이번에 나왔던 제재하는 건 거의 대부분 아파트입니다. 빌라, 연립, 단독 그건 빠졌습니다. 6월 17일 대책에 보도자료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시장은 부동산 외곽 지역부터 해서 재개발 쪽이 활발히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매매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분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권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건 하반기하고 내년 초에 기다리시면 물량들이 나올 것이니까 급하게 급하게 사지 마시고 있으면 조금 금액들이 떨어질 때 그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서울 외곽 지역 투자 수요가 상당히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매매한 물량이 솔직히 많이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매수 심리가 좀 유치되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률이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조금 높이 올라갈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나 파주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지방 쪽으로는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방 분양권 프리미엄 전매 제한 없는 것들은 프리미엄이 상승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친구 따라 강남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언젠가 규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만약 불황이 온다면은 황금성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거기 들어갈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앞일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렇게 오래 갈지. 그런 거는 아무도 모르니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3기 신도시 영향도 있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2023년 이후에도 수도권에 25만원 플러스 알파를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거주 요건이 2년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쪽으로도 이사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전세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변수도 좀 있습니다. 전세가 상승률 중에 아마 3기 신도시 수도권에 조금 많은 그쪽에서 그 상승률을 좀 받쳐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또 다른 부동산 규제가 어떻게 올까? 지금은 나와 있는 건 종부세랑 김포, 파주가 들어올 건데 향후에 어떤 부동산 규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이상 어떻게 나올지 저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조금 힌트만 나오면 저도 말씀을 드릴 텐데 혹시 그런 비슷하게 나오게 된다면은 향후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될지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렸던 부분은 작년 12월 16일 대책과 6월 17일 대책, 그리고 재료금리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흘러갈 건지, 향후에 어떻게 변하는 건지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서울 어디 투자처가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